3차시 자원순환의 날. 자원과 친해지고. 우리는 매일 엄청나게 발생하는 쓰레기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겪고 있어요.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재활용된다면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어요. 지구를 살리는 힘. 자원순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높여 한정된 지구의 자원을 보호하고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리기 위해 지정된 날이에요. 여기서 잠깐! 자원순환의 날이 9월 6일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숫자 9와 6은 뒤집어도 서로 닮았기 때문이에요. 숫자를 뒤집어도 다른 숫자가 되는 것이 순환을 상징한다고 하여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했다고 해요. 자원순환은 왜 중요할까?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고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광물 자원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자원 빈곤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쓰레기 속 자원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어요. 버려지는 쓰레기를 잘 활용한다면 자원도 절약하고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쓰레기산이? 쓰레기는 잘 썩지도 녹지도 않아요. 그렇다 보니 넘쳐나는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 모이고 모여 쓰레기산이 되었어요. 쓰레기산은 각종 쓰레기가 섞여 있어 지독한 냄새가 나고 쓰레기가 썩어 흘러내린 더러운 물은 땅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아무 곳에나 버린 쓰레기가 바람이나 빗물로 인해 하천과 바다로 흘러들어가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해요. 지도에 없는 섬이 있다고? 태평양은 전 세계 바다 면적의 반을 차지하는 큰 바다예요. 이 태평양 한가운데 지도에 없는 섬이 있대요. 이 섬은 태평양에 흘러들어온 쓰레기들이 모이고 모여 거대한 섬처럼 보이는 쓰레기 섬으로 크기가 대한민국의 16배 정도라고 해요. 더 큰 문제는 이 쓰레기 섬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쓰레기 섬의 90%는 썩지 않은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쓰레기가 문제야.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게 되면 바다 친구들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도 위협받게 돼요.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은 파도와 햇빛에 의해 작게 분해되어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물고기는 이것을 먹이로 착각하여 먹게 돼요. 결국 이 물고기는 우리 식탁 위 생선 반찬으로 돌아오게 돼요. 또한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바닷물을 증발해서 만드는 소금과 홍합, 굴, 게 등 사람들이 즐겨 먹은 다양한 해산물에서도 검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인 일회용품을 대신해 여러 번 사용 가능한 물건을 선택해야 해요. 예를 들면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종이컵 대신 여러 번 사용 가능한 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고 물티슈 대신 걸레나 손수건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쓰레기 처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분리 배출을 통해 쓰레기를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재활용과 재사용이 있어요. 재활용은 쓸모없어진 종이나 플라스틱 같은 자원을 재가공해서 다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분리 배출된 우유팩은 재활용을 통해 화장지로 다시 태어낼 수 있어요. 재사용은 한 번 사용한 것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분리 배출된 유리병을 수거한 다음 공장에서 깨끗이 세척 후 음료를 채워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재활용과 재사용이 불가능한 일반 쓰레기는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어서 처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사료로 만들거나 농산물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돕는 퇴비로 만들어요. 일반 쓰레기를 처리할 때는 어떤 환경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쓰레기를 땅에 묻으면 쓰레기가 썩어 흘러내린 더러운 물이 하천 및 지하수, 땅을 오염시킬 수 있어요. 또한 매립된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가스, 유해물질은 공기를 오염시켜요. 쓰레기를 태우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쓰레기를 불에 태우면 수많은 유해가스가 발생하게 되어 심각한 공기오염을 일으키고 우리는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생활해야 돼요.
쓰레기를 처리할 땐 이런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해요. 쓰레기 처리 시설이 필요한 건 알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환경 오염된다는 생각과 혐오 시설이라는 이유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쓰레기 처리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님비 현상이 발생한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여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실천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환경을 위한 똑똑한 행동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어떤 과정을 통해 재활용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뚝딱뚝딱 재활용 과정.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배출을 하면 재활용 업체에서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수거해요. 그 다음은 수거한 쓰레기를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분류하고 파쇄하고 녹이는 가공 과정을 통해 자원이 재활용된답니다. 하지만 재활용 업체에서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수거해 가더라도 오염되었거나 다른 재질과 섞여 있는 쓰레기들은 자원으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어요. 버려지는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해야 자원으로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럼 재질별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재질별 분리 배출 방법. 첫 번째, 플라스틱. 용기 안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군 다음 스티커, 비닐 등과 같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해요. 두 번째, 투명 플라스틱 페트병. 페트병 속 내용물을 비우고 비닐 재질인 라벨은 제거해요. 그 다음 뚜껑은 닫고 페트병을 납작하게 압착하여 배출해요. 세 번째, 종이. 종이는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차곡차곡 쌓은 후 끈으로 묶어서 배출해요. 스프링 노트는 다른 재질인 스프링은 분리하고 택배 상자의 테이프는 제거 후 배출해요. 네 번째, 종이팩. 우유, 두유 등 우리가 마시는 많은 음료가 종이팩에 담겨 있어요. 종이팩은 액체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팩 안팎의 비닐 등으로 코팅되어 있답니다. 종이팩은 물로 헹군 후 펼쳐서 말리고 종이류와 분리해서 버려야 해요. 다섯 번째, 금속 캔. 캔 속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헹군 다음 플라스틱 뚜껑 등 다른 재질은 제거해요. 또한 음료 캔은 납작하게 압착하여 배출해요. 여섯 번째, 유리병. 병 속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궈요. 유리병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해요. 유리병에 빈 용기 보증금 마크가 있는 유리병은 재사용될 수 있도록 가까운 소매점에 공병을 갖다 주면 빈 용기 반환금도 받을 수 있답니다. 재질별 분리배출 방법이 알쏭달쏭하다면 분리배출 기본 원칙, 비행 분석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비우다. 용기 속 내용물은 깨끗이 비워요. 두 번째, 헹군다. 용기에 묻은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헹궈요. 세 번째, 분리하다. 스티커 등과 같은 다른 재질은 분리해요. 네 번째, 섞지 않는다. 재질별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서 배출해요. 이렇게 버려지는 물건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면 자원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업사이클링을 통해서도 필요 없거나 수명이 다한 물건을 새로운 쓰임새로 만듦으로써 자원도 절약하고 쓰레기도 줄일 수 있어요. 업사이클링이 궁금해. 업사이클링은 개선과 향상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업그레이드와 재활용이라는 뜻을 가진 리사이클링이 결합된 단어로 우리말로 재활용이라고 해요. 재활용과 재활용은 무엇이 다를까요? 재활용이란 재활용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원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에요. 버려지거나 쓸모없어진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새로운 활용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다 사용한 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만드는 것, 수명이 다 된 소방호스로 지갑이나 가방을 만드는 것과 같이 기존의 자원이 가졌던 기능과 전혀 다른 새로운 물건으로 변신하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해요. 재활용, 왜 해야 할까요?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일반 쓰레기의 대부분은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는 방법을 통해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땅에서 묻었을 때 나오는 유해 성분으로 토양과 수질 오염 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답니다. 재활용을 통해 필요 없거나 수명이 다한 물건을 새로운 쓰임새로 만듦으로써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요. 또한 폐자원은
쓰레기라는 생각에서 가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 하나만으로도 자원이 다시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어요. 버려진 다양한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어 재활용하면 자원은 재탄생하게 되면서 에너지를 절약과 자원 낭비,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어요. 재활용 제품을 통해 폐기물은 어떻게 변신할까요? 버려진 자원들 폐기물이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어 개성이 가득한 제품으로 탄생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재활용을 통해 변신하는 폐기물, 인화지 봉투. 필름 사진을 찍을 때 필요한 인화지는 빛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인화지 봉투에 보관한다고 해요. 하지만 인화지를 다 사용하고 나면 인화지 봉투는 버려지게 되는데 재활용을 통해 필름 인화지를 담던 인화지 봉투가 가방, 필통, 파우치 등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 재활용을 통해 변신하는 폐기물, 크기가 작은 플라스틱, 플라스틱 병뚜껑, 플라스틱 수저 등 크기가 작은 플라스틱은 재활용 과정에서 크기가 작아 세척이 어렵고 재활용 선별 기계에 끼이게 되면 오히려 기계 고장을 일으켜 재활용이 어렵다고 해요. 이렇게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을 모아 잘게 분쇄한 다음 녹이고 틀에 녹여 치약자개, 냄비 받침, 비누 받침 등 새로운 제품으로 변신시킬 수 있어요. 재활용을 통해 변신하는 폐기물, 소방호스. 다 사용한 소방호스는 재활용이 되지 않아 소각을 하게 되는데 소방호스는 질기고 단단하여 잘 타지도 않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해요. 이런 소방호스를 잘 세척하고 자른 다음 천으로 만들어 다양한 디자인의 가방을 만들어요. 소방호스 외에도 방화복을 이용해 가방, 옷, 파우치 등을 만들기도 한답니다. 사람을 구했던 수명이 단 소방도구가 재활용을 통해 지구를 구하는 제품으로 변신했어요. 재활용을 통해 변신하는 폐기물, 투명 페트병.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일회용 투명 페트병을 소비하는데 한 번 사용하면 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쓰레기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일회용 투명 페트병을 기계로 잘게 분쇄하고 녹여 실로 만든 다음 가방, 신발, 의류를 만들 수 있어요. 어느 회사는 제주도에서 버려진 500ml 투명 페트병을 재생 섬유로 재가공해서 멋진 가방을 만든다고 해요. 지구를 위해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 재활용한 제품에 관심을 갖고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친환경 실천 행동이 될 수 있답니다. 우리 모두 깨끗하고 건강한 지구를 위해 버리는 물건은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 사용한 물건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쓰임새 있는 물건으로 다시 사용해봐요. 우리 함께 약속!